우리나라에서 2019년 한 해 에이즈 환자 치료와 관련해서 사용된 사회적 비용이 9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만섭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에 따르면 10년 이내에 에이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질병도 국가에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다가 에이즈 환자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에이즈 검사는 병원이 아닌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철저히 익명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이즈 환자가 누구인지 국가도 모른다는 이야기인데요. 에이즈 바이러스는 사람 간에 감염이 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인데 에이즈 걸린 환자의 인권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되어도 되는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렇게 500명, 1000명 이상이랑 동성애를 하다 보면 당연히 에이즈에 감염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으시겠죠. 우리나라는 에이즈 검사를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를 갑니다. 보건소에 가면 익명검사를 받게 되는데 익명검사는 절대 내 신분증이나 핸드폰 번호나 연락처를 가르쳐주면 안 되고 저보고 제 암호만 정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토끼라고 제 암호를 정하면 제 피를 뽑은 다음에 정말 피에다가 토끼라고만 적습니다. 그리고 혈액검사를 돌린 다음에 일주일 뒤에 꼭 보건소로 전화해서만 토끼씨 에이즈 검사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게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설명대로 일주일 뒤에 보건소에 전화해서 저 토끼입니다. 에이즈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보건소 선생님께서 토끼씨는 에이즈 걸렸네요 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모든 검사가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가의 에이즈 검사 비용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에이즈 익명검사에 대한 궁금증 올린 한 남자의 실제 사례인데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앞만 봐도 에이즈 걸린 것 같은데 보건소 가서 익명검사 받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고 이 남자의 고민은 맨 밑에 빨간 줄입니다. 나는 밤이면 밤마다 창녀촌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보건소 익명검사상 내가 에이즈로 판명이 되면 보건소 직원이 나를 창녀촌 못 가게 관리할 것 아니냐. 이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답변 위처럼 달렸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보건소 직원도 몰라, 국가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오직 당신만 아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사시면 됩니다. 가 공식 답변입니다. 왜 익명검사를 실시하냐면은 이 사람이 에이즈라는 것을 보건소 직원조차 몰라야지만 아무도 몰라야지만 이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된다라는 논리이고 이 고가의 검사 비용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남자 때문에 에이즈에 걸릴 여자들의 인권은 없는 걸까요? 분명히 대한민국의 동성애 인권은 여성 인권이랑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로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바이러스 제제, 알약을 먹게 되는데 그 약값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주변에 실제로 동성애로 에이즈 걸림이 발생을 해서 이분이 저한테 병원을 소개해달라고 하셔서 서울의 모 공립병원인데 이 공립병원은 노숙자 진료한 착한 병원이고 약가가 싸고 양심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모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병원에서 에이즈 알약을 처방하는 감염내과 과장님께 제가 문자를 드려서 제가 환자 한 분을 의뢰하려고 그러는데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낼 에이즈 알약값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가요? 라고 문자를 드리니까 본인 부담금은 60만 원이다 라고 답을 주셨어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만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이 나오면 그 순간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10%인 60만 원만 병원에 내고 병원 영수증 60만 원짜리를 받으면 그 60만 원짜리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 가서 보여주면 60만 원 현찰로 바로 돌려받게 됩니다. 즉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 600만 원 전액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지원받는 게 아니고 몸이 조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뭐 유수한 종합병원도 마찬가지고 조그만 2차 병원이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병원이든 입원을 하게 되시면 치료비 약값 100% 입원비 지원이 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이 될 뿐 아니라 몸이 아프니까 간병사를 쓰게 되는데 간병사 하루 에이즈 간병 일당이 2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매일 발생하는 2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에이즈 간병사 일당까지도 전액 100% 국민 세금으로 또 다 지급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에이즈 환자가 예를 들어서 집에 계시게 되시면 집에 계신 동안 입맛 떨어지시면 안 된다고 국가가 대까지 반찬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 알약을 먹으면서 30년 이상을 더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노령화, 고령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가에다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줘라라고 주장을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 요양병원 입원비 치료비 전액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또 지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주도 에이즈 환자가 예를 들어서 나는 제주도사 몸이겠고 제일 유명한 서울대 세브란스 병원 다녀야겠다. 그러면은 매달 왕복 비행값과 교통비가 발생하겠죠. 그 에이즈 환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비행값, 교통비까지도 전국 에이즈 환자분들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계에서 보니까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귀족 집단이다. 그 어떤 집단도 이런 혜택을 받는 집단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 수가 보시는 것처럼 기하급수로 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15년 동안 에이즈 환자 수가 무려 35%가 줄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무섭게 든 이유로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이상한 동성애 인권. 사실 인권이 아닌데 특권이죠. 동성애 특권 혹은 동성애 귀족화. 두 번째로는 과도한 에이즈 복지.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에이즈 폭발세를 가지고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비용 문제가 생기게 됐고 2013년도가 동성애 에이즈 문제 대한민국 사회적 병이 4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19년도에는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적 비용 얼마가 발생되느냐? 9조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9조가 20조가 되려면은 향후 10년밖에 안 걸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는 엄청난 사회적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CHTV 뉴스 스탠드였습니다.